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약 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였습니다.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전 세계 54개국 정상들이 참가를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물론 참가합니다. 전 세계 정상들의 모임에서 여러분 가장 주목을 받는 지도자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가요 올해로 세 번째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서 시작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직후 유럽의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요 수만 명의 체코 시민과 또 해외 방문객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2009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연설 꼭 6시간 전에 일어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핵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하면서 연설했습니다. 체코 대통령의 관저인 프라하성 옆에서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연설하는 그 뒤에는요 그 유명한 성 니콜라스 교회의 탑을 뒷배경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날 열린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에 참가한 유럽의 27개국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비핵화의 소신과 의제를 구체화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1차 워싱턴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2년 제2차 회의를 서울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2012년 4월 아주 요란하게 서울 강남의 코엑스 회의장에서 개최된 그 세계 핵정상회의입니다. 그리고 3차 회의가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헤이그의 핵안보 정상회의,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정상들의 핵 문제에 관한 논의가 아닙니다. 바로 오바마, 아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한국, 미국, 일본 3자 정상회담이 가장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단연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일단의 성과를 거두는 회담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이 한국의 아시아 외교의 원칙임을 줄기차게 강조해서 미국 지도부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까지 합해서 우선의 안정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3개국 간의 공통된 합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입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일본의 과거사를 문제 삼도록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고수 외교의 성과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에 긴장을 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할 때에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아베 권력은요 지금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정상외교가 불가능함을 알아차린 아베 총리가요 일단의 백기를 들었습니다. 1992년 과거사를 인정한 일본 고노다마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그야말로 그의 원칙 외교에 백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입장 변화를 외교부는 환영한다고 할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은 환영한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아주 특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베가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미국의 압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국 전략에서 미국은 아직 일본에게 압력을 행사할 단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할은 케네디 캐롤라인 미국 대사가 지난해 12월 신사참배 비판한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결정적인 압력은요. 박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한데 묶어서 역사 퇴행적인 일본의 아베 권력이 국제사회에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도록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총리를 지난 만 2년 동안 왜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날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아직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이 가장 큰 문제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중국의 동북아 공정이 큰 문제라고 해도요, 우리에겐 안보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민족 역량을 보존하는 측면에서요, 분단 국가라는 상황이 정말로 우라통 터지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는 꼭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미국을 등에 업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독특한 리더십이 지금 우리에게 신선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오히려 미국과 일본 대 중국 구도에서 한국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과거사 문제를 갖고서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시키면서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얼빈 역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설치하도록 결심한 한국의 리더십을 진지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함께 가야 합니다. 분단체제 한국의 외교가 여러분 그야말로 고개에 가깝게 아슬아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